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MBC 구해줘 홈즈, 일요일날 늦은 시간에 하는 집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에는 부음씨가 공동 MC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음씨가 공동 MC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트롯맨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 번씩 다 거쳐갔습니다. 우선 임영웅 씨하고 김희재 씨가 거쳐갔고요. 그 다음에 정동원 군도 거쳐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장민호 씨가 설 명절 특집에 출연을 했습니다. 장민호 씨가 이 방송에 출연한다 하니 이 방송을 먼저 거쳐간 지금 말씀드린 임영웅 씨나 김희재 씨나 정동원 군이 부음 씨한테 조심해라, 걸려들다 라고 경계령을 내렸다 그럽니다. 다름 아닌 틈날 때마다 노래를 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동원 군은 멀쩡하던 애가 녹화를 마치고 나왔는데 목이 쉬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임영웅 씨하고 김희재 씨는 수영장에다 이 사람들을 감춰놓고 뚜껑을 열리니까 수영장에서 이들이 등장을 하게 한다는 도. 이렇게 부음 씨는 이들이 나오면 재미있게 이들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연출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시청자들 눈에 확 와닿죠. 이들이 돋보이죠. 부음 씨는 트롯맨들하고 오랜 동안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들을 아마 돋보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자꾸 부르게 하면 그 노래가, 가수들은 방송에서 무대에서 노래 한번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홍보수단이자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입니까? 근데 매번 그 상황에 맞게 노래를 시키죠. 고마운 거죠. 경계령이라 그러는 것이 장점이라는 얘기를 아마 경계령으로 표시했을지 모릅니다. 장민호 씨도 이 구해줘 홈즈를 보면서 앞으로 본인이 이런 것을 좀 메모를 해서 자료를 축적해놨다가 본인이 인테리어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들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민호 씨도 일머리를 잡는데 일을 꼼꼼하게 하고 눈썰미가 바르고 또 감각이 있기 때문에, 멋을 알기 때문에 본인의 집을 아주 이 다음에 멋지게 꾸며놓고 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장민호 씨 지금 송도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집 마련했겠죠. 뭐 그런 얘기 다 구구절절이 다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장민호 씨도 역시 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포, 파주, 고양 일대에 약 9억짜리 집을 구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죠. 너무나 착하게도 요즘은 부모 곁을 다 떠나서 사는 것이 이들의 지상과제였는데 자녀들이, 근데 이번에는 3대가 같이 모여서 살면 좋을 그런 잔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것을 구하는 제보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집을 한 5개 정도를 보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군데를 부음 씨하고 장민호 씨가 리포터로 나갔습니다. 구하는 헬퍼로 나간 것이죠. 근데 역시 집을 보는데 꼼꼼하게 둘러보는데 장민호 씨는 목욕실, 편백나무로 만든 목욕실의 목욕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장민호 씨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건강, 또 뭐 새로운 트렌드 하면은 다 그 인테리어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조금 저의 개인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 구해줘 홈즈는 물론 팀으로 나누어서 본인이 추천하는 집이 계약이 성사됐으면 하는 그런 뭐 예능이기 때문에 그 집을 적극 홍보하는 거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저는 이 구해줘 홈즈 때문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 본인들의 집이 좋다, 싸다, 뭐 디자인이 좋다, 뭐 구조가 좋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집이 뭐 저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할 정도의 좀 의심이 드는 그런 집들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이 구해줘 홈즈가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인테리어가 트렌드에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주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 이것도 또 소비를 부추기는 일을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것질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군것질하는 거랑 한번 집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인테리어를 해놓고 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그것을 써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그렇게 뜯어내면 돈도 돈이지만 그 환경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 일입니까? 인테리어를 그렇게 자주 뜯어 박살을 하면은. 일본 같은 데는 한번 가게를 인테리어 해놓으면 쭉 그걸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뜯어 파헤쳐가지고 너무너무 건축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서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보여주면 건축 소비 욕구를 너무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수납장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수납장을 많이 해놓고는 많이 물건을 사다 쌓으면 그게 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 쓰레기인데, 너무 과소비를 부추기는 집안을 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영장, 사우나. 아니 1년 내내 그 야외 수영장을 쓸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끽해야 한 달에 몇 번, 한 달 중에 한 달 정도 야외 수영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달 중에서도 몇 번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사우나를 집에서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실생활에 유용한가 안 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소비를 부추기는 역할을 구해줘 홈즈가 하고 있어서 저는 참 우려가 됩니다. 집은 유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실용성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요즘은 그 좁은 땅에다가 건평만 높이고자 하니까 뭐 1층, 2층 복층하는데, 여러분들 살림해 보세요. 그 복층 청소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밥 한 번 먹으러 내려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잠자러 올라가야 되고, 동선이 너무너무 많아서 피곤합니다. 이런 것을 새로운 트렌드로 소개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매일매일 생활이라는 것, 편리한 거, 견고한 거, 유행을 타지 않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주택의 요소에서는. 물론 냉장방, 보온시설 잘 돼야 되겠지만 너무 외견상에만, 포장지에만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민호 씨가 출연한 횟수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장황하게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구해줘 홈즈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장민호 씨가 출연하기 때문에 제가 전편을 다 정성 들여서 보면서 든 생각을 또 아니 말할 수 없어서 저의 개인 생각을 얘기했습니다.